살다 보면 누구나 그야말로 절묘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막히게 맞아떨어지고 통제는 고사하고 예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나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을 묘사하는 가장 적격인 단어가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힘인 싱크로니시티를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싱크로니시티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싱크로니시티는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제안한 내용인데요. 책인 싱크로니시티, 인과적 연관 원리라는 이 논문에서 이 동시성이라는 원리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정의한 내용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의미심장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여기에는 우연한 가능성 이상의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도움을 받는 기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싱크로니시티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이 저자는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직면하면서 리더라는 존재의 불신감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에 6월 이 대통령인 닉슨이 재선을 획책하는 이 비밀 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정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 체포된 사건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사건으로서 굉장히 큰 이슈였던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이 저자는 리더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조셉 자보르스키 이 저자는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었고 어, 그때부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물리학자, 경영자 등 이 다양한 선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이 감춰진 진실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영웅의 여정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 조셉 캠벨이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는데요. 영웅은 결국에는 어떤 모험에 부름을 받고 결국엔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초 운명이 예정된 존재라는 어떤 존재가 되라는 이 부름을 타고난 게 영웅인데요. 이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라는 부름을 결국에는 받게 되는 것이죠. 저자도 그런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리더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를 결국에는 찾는 것이 자신의 그 여정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은 모두 영웅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영웅이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영웅이 되기 위한 여정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의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벗어나는 자유였는데요. 자신이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자유롭게 그 순응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자유였고요. 또 다른 개념의 자유가 이 깊은 심연에서의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삶의 목표를 쫓아가는 자유. 이걸 두 번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쫓아가는 자유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삶과 삶의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삶의 다음 단계를 주어지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신의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그 길을 안내하는 일들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험의 부름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는 결정적 순간이 온다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이제 모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꿈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자각하는 의지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꿈을 쫓아가고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제공하고 정한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어떤 힘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자, 그 힘이 바로 이제 싱크로니시티라는 겁니다. 동시성이라고도 하고 공시성이라고도 한글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싱크로니시티가 여기서 중요한 이 제목, 책의 제목으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 헌신적으로 꿈을 추구하면 어떤 강력한 힘이 모험 내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로, 우리만의 의지로 어떤 일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프 캠벨은 이를 이제 시련이 계속되는 내내 선택된 자를 보살피는 초자연적인 조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 길에 길을 찾게 만드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을 자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시성이라는 걸, 결국엔 싱크로니시티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연적으로 발생되는 아주 좋은 일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그 업을 찾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을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막 뒤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이 그 토니 로빈스의 이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이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그 저자의 이제 그 직업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생 코치라는 라이프 코치라는 그런 직업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고 관련된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의 싱크로니시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찾으려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정보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저는 결국엔 라이프 코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발견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서 가게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소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길을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신호를 발견하시려면 굉장히 주의를 그 자신의 평소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자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신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싱크로니시티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리더십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명언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명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단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이 의식의 이 단계,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의식의 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를 이제 그 소유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빙의 단계라고 어떤 것들을 갖느냐가 중요한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 단계는 그냥 어떤 물건들을 내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그 의식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있느냐, 어떤 시계를 차고 다니냐, 아니면 어떤 명품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의식의 단계인 거죠. 근데 이 의식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하느냐는 결국에는 내가 하는 멋진 일이 이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 일이 중요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CEO네, 변호사네, 의사네,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나를 나타내주는 아주 멋진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의식 단계를 다 넘어서게 되면 이제 어떤 존재인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존재인가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소명으로 이제 살아가느냐,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의식 단계는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아주 높은 의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정말 이제 소명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큰 범위에서 그리고 더 넓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존재가 됨으로써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걸 소유하게 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